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학 강의입니다. 자, 저는 일반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임성태이라는 강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상이지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과정의 일반화학이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시게 되면 뭐 일반 화학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죠. 뭐 대부분의 많은 뭐 과학 쪽을 다루는 학생들이 아니면 공학이나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학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화학을 기본적으로는 다 조금씩은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도 뭐 화학적인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공통과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시는 화학 수준의 내용들은 다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안 하신 부분들이 이제 있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도 공부를 했지만 대학교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반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혼돈스러워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기본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쉬운 거부터 출발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좀 쉬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처음부터 꼼꼼하게 될 필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번 강의는 일반학적인 개념들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부터 조금은 좀 복습의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어떠한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떠한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서 일반학적인 내용들을 요구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어떤 이제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이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로 배우게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공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화학과 관련된 그러한 과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올라가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으로서는 이제 꼼꼼하게 다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목표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로 뭐 단학교를 편입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뭐 국가시험이라는 것들이 뭐 화학 일반학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해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그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반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고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화학에 대해서 좀 크게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단원은 이제 물질과 측정인데, 우리가 이제 배울 개념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물질과 물질의 분류, 뭐 측정, 물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화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크게 이렇게 돼요. 물질 자체에 어떤 그 물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쭉 이제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어떤 앞부분에 등장을 주로 해요. 물론 이 뒷부분에도 전이금속이나 그러한 차기온을 배울 때도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는 일정 부분은 어떤 반응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배제한다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물질 자체에 대한 초점을 두는 부분들,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뭐 물질을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작은 세계로 스페시픽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원자의 세계, 그죠? 원자 어떻게 생겼니?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입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 같은 걸 다루게 돼요. 화학 결합도 분명히 뭐 반응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화학 결합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본다면 물질 자체 특성을 다루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유 결합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이온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속 결합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금속 결합도 얘기를 하려면 뭐 내용이 많겠지만, 뭐 간단하게 일반학적인 수준에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기체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질 자체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이후에 뒤쪽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 속도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산염기라든지 전기화학이라든지 배유학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반응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물질의 어떠한 반응에 대한 좀 맞추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크게 이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초점 맞추는 그런 단원들이 있고요. 또 반응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앞쪽에 물질을 많이 다뤄놔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반응을 논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질의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반응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양론적인 측면들. 오케이, 이거 사실 이거 개수색이에요. 개수색이. 근데 이제 양론, 화학 양론 이렇게 부르는데 학생들이 보통은 양론 되게 쉬워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뒤쪽에 가면 뭐 산염기라든지 여러 가지 평형 관점이라든지 전기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양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어떠한 단어마다 특징적인 개념들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화학의 어떠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한 어떤 양론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화학 공부를 한 번쯤은 해봤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이건 이제 기본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화학을 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국가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그러한 강의를 해드릴 때는 사실 일장에다가 이걸 안 넣어놔요. 일장에다가 모든 화학 연론을 다 넣어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사실 화학적인 게 이제 뭉뚱그려지면서 공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나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과 물질의 분류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측정한다. 잰다 이거지. 뭐 길이를 재던 무게를 재던 부피를 재던 이런 것들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질의 특성.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물리적 특성이라는 게 물리가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특성 이런 걸 배울 건데 사실은 이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재배열이 없는 경우에 대한 특성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응성 이런 것들 화학 반응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보죠. 도대체 물질이 뭐야?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물질이 뭐야? 그럼 물질이 뭔지를 모르진 않아. 그죠? 물질이 뭔지 모르진 않지만 물질이 도대체 뭐니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 뭘 물어봐 그런 걸? 그죠? 근데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가지는 대상을 말한대요. 질량과 부피를 가진다. 그러면 뭐 질량만 있거나 부피만 있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그지? 물질 중에서는 물질은 다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자,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가 있잖아요. 즉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쓰는데 시간을 허비하거나 굳이 이렇게 제가 막 작성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텍스트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컨셉 제가 이제 컨셉으로 정리해 드릴 건데 컨셉 1이 이제 물질과 물질의 분류죠. 그래서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가진 대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세 가지 상이다. 세 가지 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태야, 상태. 고체, 액체, 기승태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상태와 관련해서 뭐 평형도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할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뀌겠니? 뭐 이거 다 알죠? 기체를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기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고체가 있어요. 되겠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뭐라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변화라 그래. 이런 거를 상변화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액체를 기체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가열하면 되죠. 그죠? 가열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냉각시키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그치? 그런데 냉각시키는 것만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압력을 증가시키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요. 일반적인 물질의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물을 얼리면 얼음을 녹이면 물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화학적 조성,
예,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뭐야? H2O잖아. 얼음도 뭐야? 화학 조성은 H2O잖아. 이런 거 변없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상만 변한다. 그럼 얘는 뭐냐면 입자 간의 어떠한 거리가 변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그 교재 핸드아웃에는 이제 물질의 분류에서 뭐 순물질 뭐 해가지고 쭉 있죠. 순물질, 호돈소물질, 혼합물 이런 거 쭉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요거 위에 거만 일단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물질이 있으면 이런 얘기네. 여기 보면 기체, 여기 이제 기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니? 이거는 액체예요. 그죠? 자, 얘는 뭐야? 얘는 고체네요. 자, 물질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부피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부피 관점에서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피는 액체는 어때요? 액체는 일정해요. 부피는. 그죠? 얘도 어때요? 얘도 일정해요. 부피. 자, 그 다음에 모양을 봐야 돼. 모양. 얘는 일정하지가 않아. 기체는 일정하지가 않아. 그지?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 담는 용기에 따라 달라져. 무슨 말이냐면 1리터 안에 들어가 있던 기체를 딱 뽑아가지고 2리터 안에 담아놨어. 그러면 기체 부피가 얼마가 돼? 2리터 돼. 여기는 입자수는 그대로 있지만 2리터 돼. 되겠죠. 그러니까 기체는 부피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양 관점에서 어떠냐면 모양 관점에서 얘는 액체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모양은. 얘는 어때? 얘는 일정하죠. 얘는 일정해요. 모양도 일정해요. 자, 얘는 뭐야? 모양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체는 사실은 뭐에 따라 걸렸냐면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가 않아. 나중에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상평형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공부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액체라고 하는 것은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부피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상이 있다 그런 얘기, 상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야. 그치? 존재할 수 있다야.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물질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야. 그럼 우리 이제 물질의 분류를 하는데, 이제 모르면 물질을 분류한다는 건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를 분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어디까지, 어떤 물질의 상까지도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물질을 이제 나누는 측면에서는, 요 그림과 똑같아요, 요 그림하고. 자, 여기 뭐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은데, 이제 뭐, 교재가 다른 것에서 제가 뽑아온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물질이 있어요, 물질. 그죠? 물질이 있고 여기는 이제 pure substance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순물질이다 그런 얘기야. 순물질이다. 우리나라 말로 순물질이다.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혼합물이네요. 이렇게 부른 거야. 혼합물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을 분류하라고 그러면 이제 다 잘해요. 중학생들도 하고 고등학생들도 하고 뭐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물질을 분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single type of atom. 이게 뭐냐면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니? 원자로 구성되어 있니?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개수가 아니고 종류예요. 자, 한 종류 되어 있니? 그럼 뭐야 그게?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호돈소 물질이다. 그러면 컴파운드는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얘를 화합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합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혼합물질, 믹서를 이제 혼합물이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same composition이냐? 이거는 뭐냐면 섞인 비율이 일정하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데 뭐 똑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50도 50 섞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소금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어느 부분을 취하나 짠 정도는 똑같겠죠. 그죠? 그런 게 섞여 있는 게 일정하다는 거야. 비율이. 어디 부분을 취하나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하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일정하냐?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균일 혼합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하지 않니? 그럼 얘는 뭐야?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반학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맨 앞단원에 보면 이렇게 물질 나누는 게 있어. 물질의 분류는 어떤 책을 봐도 다 있어. 없는 책은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일반학 책에 따라서 책의 교재에 따라서 뭐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있지만, 근데 모든 교재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앞쪽에 이렇게 나눠놔.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나눠놔. 왜 나누냐 이거죠. 자,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는 중? 화학 공부하고 있는 중. 그죠? 화학은 뭘 다룬다고? 화학은 뭐야? 물질을 다룬다고.
그죠? 자, 물질을 다뤄요. 물질 자체도 다루고, 그 다음 뭐야, 플러스 뭐야, 물질 사이에 어떠한 반응, 이런 것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물질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이 얘니까 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걸 왜 나눠놓냐 이거야. 나눠놓는 것은, 자,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순물질이라고 보게 되면, 이거 혼성소 물질 있지?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산소기체. 산소기체 이렇게 얘기하면요. O예요, O2예요? O2야. 그지? 자, 질소기체 이러면, N이야, N2야? N2예요. 그죠? 자, 만약에 철. 아이언맨 할 때 철. 그럼 뭐야, 이거는? F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황. 그럼 설퍼 이렇게 써요.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러한 철이나 이러한 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렇게 한나로만 쓰네요. 그죠? 얘는 뭐예요? O2, N2 이렇게 써요. 뭐 수기체 같은 경우는 H2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O2, N2 이렇게 쓰거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기체라고 하는 O2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야. 그치?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물질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산소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는 누구야? O 원자야. O 원자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O2를 O 원자 구성하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야. 물질이고, 물질은 일종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산소 기체하면 O2야. 산소 원자라는 물질은 없어. 이런 건 없어. 산소 원자라고 하는 물질 자체는 없어. 산소 기체라고 하면 이거야. 우리 숨 쉴 때 쓰는 기체. 물질을 털 때 쓰는 기체. 이거는 O2야. 되겠죠? 얘는 뭐야? N2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야. 철. 아빠가 시켰어요. 가서 철판 갖고 와. 철판. 그럼 뭐야? 철로 이루어진 판때기 갖고 와라.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철판은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안 보이면 갖고 와, 못 갖고 와. 근데 철판은 뭐로 되어 있어? 철 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말이죠. 자, 우리가 얘를 혼성소 물질이거든요. 엘리먼트라 그래. 영어로 엘리먼트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뭐 화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알 거예요. 주기율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기율표는 뭐냐면 제목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는 Periodic Table of Elements야. Periodic Table of Elements. 근데 거기에 O가 어떻게 써 있어? O2라 써 있어? O라 써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엘리먼트,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관점에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써놓은 거야. 물론 Fe는 이 자체로 우리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다녀. 얘는 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기율표라고 하는 엘리먼트, 영어상의 엘리먼트는 이것과 이거를 섞어 쓰는 거야. 똑같아. 의미적으로는 다르지만 동시에 같은 말을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린 지금 뭐 했다고? 물질 나왔다고. 물질.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 얘가 이제 O2, N2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뭐 Fe, 그 다음에 뭐 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우리가 룸 템퍼 조건, 우리가 실온 조건, 상온 조건에서 얘네들은 뭐냐면 상태가 기체죠. 얘는 뭐야? 얘는 고체죠. 이 기체 상태의 물질을 이렇게 분자로 다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체 상태의 물질이 분자로 다닌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하게 되면 또 할 거야. 어쨌든 혼성소 물질 중에 기체는 이렇게 두 개씩 붙어 다니는구나. 그런데 O라고 하는 놈은 금속이야, 금속 아니야? 금속 아니에요. 비금속이거든. 비금속끼리 이렇게 결합돼 있어, 뭔가. 그러니까 O원자와 O원자가 뭐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연결돼 있어. 그런 결합을 뭐라 하냐면 그런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있죠. Fe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금속결합이라고 그래. 나중에 배울 거야. 금속결합이다. 그러면 혼성소 물질 중에는 이렇게 공유결합도 있고 금속결합도 있구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합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화합물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화학결합하고 있는 거야. 무슨 결합? 화학결합. 물론 여기도 화학결합이야. 근데 얘는 반드시 뭐야? 화학결합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 화학결합의 종류가 뭐냐면 어떤 거 있냐면 이온결합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공유결합이 있어요. 자, 이온결합은 뭐냐면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거야. 이온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금속 원자와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자가 서로 전자를 나눠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 나눠 먹고 있는 이유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비활성 기체 배우게 되면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렇게 이온 결합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NaCl 같은 거.
얘는 실제 어떻게 결합한 거냐면 얘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NaCl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본 하버 사이클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또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있어? 이런 것들 중에 물 분자 같은 거. 그렇잖아? H와 O는 서로 비금속이지만 서로 전자를 나눠먹고 있는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결합을 배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물질 나누는 것은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배울 거야?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공유결합이면 무조건 화합물이에요? 아니야. 공유결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혼합물질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근데 이온결합이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화합물이어야 돼. 그거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거 지워볼게.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순물질인데, 순물질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혼합물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이제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예를 들면, 소금이 어떤 거야? NaCl이에요. 그죠? 얘는 고체거든요. 그 다음에 물은 뭐야? H2O잖아. 요건 액체, 리퀴드예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를 두 개 섞으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NaCl, 자, AQ라고 하는 것은 aqueous다. 얘는 뭐냐면 이 표시는 용매가 뭐다? 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용매가 물이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소금을 마셨대. 자, 왜? 얘 때문에. 그죠? 얘 때문에 짜요. 섞인데 얘 성질 그대로 변화가 없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제대로만 녹이면 밑에 가라앉는 것만 없다면 내가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을 취해서 맛이나 짠 정도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섞여 있는 조성이 어떤 일정한 거야. 근데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성이 일정한 건 아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불균 혼합물인데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불균 혼합물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에서는. 나올 만한 게 없어. 그럼 누가 중요하냐면 균일 혼합물이 중요해요. 균일 혼합물. 그런데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라 그래. 균일 혼합물을 통틀어 뭐라 하냐면 용액이라 그래.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치 액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액체 상태냐? 아니야.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균일 혼합물이다. 그리고 용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용매가 있고요. 용질이 있어요. 용매는 뭐야? 녹이는 물질. 용질은 뭐야?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그 녹아 들어서 섞인다는 얘기야. 섞인다. 어떻게 섞인다? 골고루 섞인다. 성분의 어디를 취하나? 조성이 일정하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균일혼합물은 어떠한 성분이 섞여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용매도 하나, 용질도 하나야 되냐? 아니야. 용매가 하나고 용질이 여러 개 될 수도 있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울 때 이제 용액에 대해서 배울 때 보통은 다 뭘 배우냐면 일반화학적인 수준에서는 대부분 다 뭘 배우냐면 수용액을 배워요.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숫자야. 그죠? 그 다음에 자, 기체 4단원쯤 가게 되면 뭐 이상기체 뭐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저 뒤쪽 가면 이제 배우는데 기체도 용액이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기체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기도 용액이야. 공기가 용액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질소가 몇 프로 있다 그래? 섞여 있을 때? 약 한 78% 그지? O2가 얼마라 그래? 21%. 나머지 애들 뭐 있지 그지? 뭐 아르곤이나 뭐 이런 것들 쭉쭉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야? 이게 섞여 있는 게 부피비거든? 부피비는 사실 몰수비기도 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항상 일정하니까. 물론 절대적 양은 달라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의 농도는 낮잖아. 그 말은 전체 섞여 있는 비율이 낮다는 얘기지. 비율은 똑같지만 양이 적다는 얘기지 섞여 있는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산소는 21%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체 공기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용액 얘기할 때 나중에 우리가 또 용액을 얘기하겠지만 고체와 액체를 섞으면요.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액체가 용매고 고체가 용질이에요. 근데 액체끼리 섞은 거 이런 거 없어? 술, 알코올, 물하고 알코올 섞은 거 이런 것들 양이 많은 게 용매야.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상이 같을 때 그때는 양이 많은 것이 용매예요. 되겠죠? 같으면 만약에 액체랑 물하고 알코올 섞은 똑같이 반반이야. 그럼 뭐야? 어떤 걸 용매로 불러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심지어는 뭐도 있어요? 고체도 있어요. 고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합금이라는 게 있어. 합금. 이런 것도 다 솔루션이야. 아시겠죠? 얘요 물어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다 물어보잖아요. 예, 이거 얘기한다. 불균화물, 흙탕물. 도대체 흙탕물 가지고 뭐 하려고? 장난하려고? 흙탕물 왜 이렇게 많이 해? 중학교 때 가르쳐서 그래. 뭐 주스요, 뭐 이런 거. 그래, 잘했어. 근데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학 결합, 뭐 기체, 뭐 용액, 기체도 용액, 에어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공기는 용액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단원들을 다 공부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니까 피지컬 프로세스 있죠. 이거는 뭐냐면 화학적인 조성의 변화 없이. 이 말은 또 뭐랑 똑같냐면은 이런 말 똑같아요. 원자의 재배열이 없이. 원자의 재배열이 있으려면요. 원자의 재배열이 있으려면은 어떠한 화학결합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즉 재배열이 있으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거는 케미컬이잖아. 그지? 그럼 뭐야? 원자 재배열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면은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운다. 전기화학 배워. 전기화학에서는 뭐 나중에 뭐 자발적인 전지도 배우고 다 하겠지만 전기화학 중에 한 챕터가 뭐가 있냐면 전기분해가 있어. 전기분해. 이거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해, 전지.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을 이렇게 쪼개는 거.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해봤을 거예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뭐 마이너스에서 수소기체 나오고 플러스가 산소기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울 거다. 여기는 뭐야? 화학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교재를 보시면 거기 호돈소 물질이라고 쭉 있잖아요. 그죠? 다 써드렸으니까 읽어본다. 이걸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제가 풀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보면 돼. 처음에 일단 꼼꼼하게 보면 되고 나중에는 이런 게 있었지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이야, 나트륨인데 나중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게 되면 또 알칼리 금속 이렇게 해서 배울 거예요. 얘가 알칼리 금속 중에 이제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하죠. 이거 뭐 알칼리 금속은 매우 뭐 무른 금속이다, 나무칼로도 잘라진다, 반응성이 매우 좋다, 금속의 대빵이다,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얘는 염소기체예요. 염소기체에서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다 할 거예요. 얘가 NA 기체가 돼요. 그랬다가 자, 요 NA 기체가 요렇게 NA 플러스 되고 전자 내놓고요. 그 다음에 자, Cl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자 상태로 나눠요. 기체니까. 그치? 자, 얘가 이렇게 쪼개져요. 원자 상태 쪼개진 다음에 요 Cl 가스가 전자를 먹고 이렇게 Cl-가 돼. 이 전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렇게 왔다 생각해도 돼. 이렇게 왔다고. 그치? 이런 개념을 나중에 뭐 산화하는 또 배울 거야. 그래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NA하고 CL이 결합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은 처음 출발 물질 NaS 플러스 2분의 1 Cl2 가스. 이게 뭐야? NaCl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요 놈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결합의 재배열이 있기 때문에. 화학 변화거든. 그지? 그거 없어. 특히 Cl2 같은 거 있지. 이거 마시면 큰일 나. 이거 황록색의 자극성 기체야. 근데 이거 NaCl 소금 먹어 안 먹어? 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게 된다. 그게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분리. 분해가 아니야. 혼합물은 분리야. separation 영어로는. 화합물을 호돈소 물질로 쪼개는 거는 분해. 아시겠죠? 디컴포지션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액체 혼합물의 분리가 있고,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제 교재에 뭐 액체 혼합물의 분리, 액체와 고체 혼합물의 분리,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분리, 크로마토그래피 다 있어. 그러니까 설명을 한 번씩 읽으면 돼.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할 때 뭐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래. 그죠? 이 정도 수준은 사실은 뭐 대학교 수준에서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 모든 단원에 모든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분별 중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분별 중류예요. 분별 중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분별 깔때기법 또는 이제 분해 깔때기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액체와 액체 혼합물인데,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뜻이야. 얘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 사실은 단순하게 밀도만 다르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분별 깔때기는 어떤 거를 우리가 예를 나눌 수 있냐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를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어요. 되겠죠? 막 이게 막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안 섞여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따로 뽑아낸다 그런 얘기지. 자, 보통은 제가 이제 물어봐요. 자, 이제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왜 안 섞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왜 안 섞여요? 왜 안 섞이냐고 물어보면은 모든 사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라 하냐면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주실 게 뭐냐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밀도는 어떠한 부피당 질량이잖아. 그죠? 심지어는 같은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H2 같은 경우에도 얘가 얼음이냐, 얘가 물이냐, 얘가 수증기에 따라서 밀도가 같아 달라. 당연히 달라요. 그죠? 자, 물하고 알코올 있어. 물, 알코올. 섞여 안 섞여? 알코올 중에 뭐 에탄올 같은 건요, 얘랑 무한대로 섞여. 그냥 섞여 막. 그럼 얘하고 얘는 밀도가 같아 달라? 달라. 근데도 섞여. 그러니까 섞이고 안 섞이고의 관점을 밀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는 이유는 왜 안 섞여요? 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분자를 배우면서 얘기하겠지만, 분자님도 얘기할 때 또 하고, 극성의 유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성의 유무. 우리가 이제 물과 같은 놈은 이제 극성 분자라 그래요. 이런 놈은 비극성 분자예요. 근데 자, 끼리끼리 노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하고 섞이고, 비극성은 비극성하고 섞여요. 그지? 이게 잘 안 섞여. 잘 안 섞여. 그 다음에 뜨고 가라는 거야. 그지? 뜨는 건 누가 떠? 가벼운 게 떠. 그럼 또 기름이 또 다 뜨냐?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먹을 때 보는 기름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기름이야. 그러니까 위에 뜨지만 물보다 무거운 기름도 있어.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어요? 물보다 무거운 기름 어떤 거 있어요? 물보다 무거운 기름은 이런 거 있어. 사야마탄소. 그래서 뭐 화투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은 이제 CCl4층에 뭐 할로겐원소를 녹인다 뭐 이런 것도 공부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은 물보다 무거운 기름이야. 되시겠죠?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섞이지 않는 애들. 그래서 분해 깔때기로 이용해서 밑으로 코 골려서 쭉 짜내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분별중류법은 두 개가 섞이는데 얘는 서로 섞인다. 섞이는데 얘는 뭐가 달라야 되냐면 끓는 점의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끓는 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끓는 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끓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은 몇 도씩 끓는다 그래요? 100도씩. 그지?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물하고 알코올을 섞었다. 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나중에 이것도 할게요. 이제 에탄올이에요. 이게 물이고요.
얘는 에탄올이다. 얘는 물이고 얘는 에탄올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일기압 조건에서 얘가 몇 도에서 끓냐면 얘가 100도씨에서 끓어요. 얘는 78도씨에서 끓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했을걸? 여기다가 가열 시간,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온도 이렇게 해놓고 저기 두 개 섞여 있는 거를 이제 끓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여기가 요거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바라는 거냐면 두 손 모아서 간절히 여기서는 뭐가 증기가 되는 거야? 에탄올이. 여기서는 뭐가?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수증기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라우레 법칙 이런 것도 할 텐데 그게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과정이 다른 거야. 그 뭐냐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놈이 나올 때 여기는 에탄올 증기만 나와? 아니야. 수증기도 나와. 그럼 만약에 이런 건 이해가 돼. 여기에 물하고 에탄올을 딱 질량비로 1대1을 섞었어. 되겠죠? 그러면 78도씨에서 얘는 끓어, 에탄올은. 그러니까 막 잘 날아가. 얘도 날라오긴 날라와. 여름에 더울 때, 응? 동네에 있는 슈퍼 아저씨가 바닥에다 물 뿌리면 그 물이 날아가죠. 날아갈 때 여러분들 그걸 끓는다 그래요? 어머, 물이 끓어 넘쳐. 이렇게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야. 날아가는 거야. 증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는 어떤 온도 조건에서 날아갈 수 있어. 다만 그 증기압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럼 날아가. 날아가면 처음엔 1대1로 섞었지만 여기 올라오는 증기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 알코올이 더 많다. 그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걔를 냉각시켜서 다시 하고 증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결론적으로는 에탄올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은 어머 나는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 78도씨 날아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안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다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끓는 점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쭉 떨어지는데, 여기를 이제 이거를 콘덴서 또는 이제 뭐 냉각기 이렇게 하거든요. 콘덴서, 냉각기. 이제 컨덴서에 써 있죠. 냉각기인데 이 냉각기를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리냐면 이 쿨링 워터를 갖다가 아래쪽부터 돌려서 쭉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일단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기는 온도가 높은 상태, 여기는 찬물, 그러면 고온과 저온이 한꺼번에 딱 만나게 되면은 열 교환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확 바뀌고 나서 물이 완전 왕창 뜨거워져.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냉각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역류 교환법을 쓰는 거야. 거꾸로. 카운트 커런트 익스체인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러한 찬물이 닿게 되면 뜨거운 이러한 관들이 깨질 수가 있어. 갑자기 급냉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서히 냉각을 시킨다. 교환 효율도 좋고.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과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에 녹는 거, 녹지 않는 거 해가지고 뭐 하겠죠. 그죠? 여과법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 있어. 얘를 분리해 와 그랬어. 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일단 어디다 녹여? 얘를 물에 녹여. 물에 녹이게 되면 누군 녹아. 얘는 녹아. 얘는 뭐야? 안 녹아. 그 걸르면 뭐가 걸러져? 얘가 걸러져. 그 다음에 소금 물 됐어.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끓이면 돼. 그게 뭐야? 증류법이야. 아시겠죠? 그 증류법. 증류법은 고체와 액체 섞인 걸 하는 거야. 분별 증류는 서로 끓는 점이 다른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결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애들을 온도를 왕창 높여서 녹였다가 다시 거꾸로 냉각시키게 되면 고체 석출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추출법은 어떤 특정한 용매에 대해서 용해도 차이가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 이런 거고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해봤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그것도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얘는 사실은 뭐 이런 거예요. 이동상과 고정상. 그러니까 어떠한 혼합물이 있을 때 혼합 성분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알죠? 그 보통 보면 이제 사인펜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 놓고, 그지? 이게 물 같은 거 담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쫙 색깔이 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막 되지. 이렇게 분리가. 그지? 검은색이라도 막 색깔이 여러 개 있잖아. 용매 라인이 여기까지. 용매 라인이 여기까지. 용매가 이렇게 올라갔어. 용매 올라갔는데 어떤 색깔은 여기 있고 어떤 색깔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고 D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용매 라인이 있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터 플로우라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계수라 그래요. 분리계수라고 하는데 분리계수 이제 A에 대해서 보면 A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A라고 하고 길이를 여기를 뭐 B라고 여기 C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용매 라인을 이렇게 X 여기를 뭐 용매라니까 S라고 할까? 자, S분의 예를 들면 A. 이게 이제 분배 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계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결국엔 용매랑 친한 놈은 어떻게? 용매랑 친한 놈은 위에까지 올라간다. 용매랑 안 친하고 이 종이. 그지? 이거 초등학교 때 해보잖아요. 그죠? 종이랑 친하다. 그 말은 무슨 말? 종이랑 친하다는. 종이랑 친하다는 고정상하고 친하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학교 과정에 가시면 뭐 이제 대학교 뭐 1학년 때는 하지도 않고 연구실 이런 데 가시면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 많이 할 거예요. 기체 혼합물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칼럼이라 그래. 칼럼에 담아놓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 써드렸으니까 그 정도를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피크가 뜨는 걸 가지고 뭐 피크에 나타나는 시간하고 면적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그러니까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체류 시간을 알면 그 물질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면적을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성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야. 아시겠죠? 그냥 분배율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보니까 단위나 뭐 측정은 뭐 일단은 좀 다음에 넘겨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시간이니까 여유롭게 정리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